안녕하세요. 저는 FA 무료 강의라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해석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툴 사용법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해석 목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이 과정에서 제품 개발 단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개발, 설계, 생산 이런 개념들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제품 개발하는 부서가 아니거나 아니면 아직 학교에 계셔서 어떤 현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생소하실 텐데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 뭐 설계하는 과정에서 특히 제가 다루고 있는 이런 구조해석 분야는 어떤 기구물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기구물, 기계 부품들은 처음에 이렇게 컨셉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컨셉을 실제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현된 엔지니어링을 미리 한번 프로덕션, 즉 생산을 해보고요. 그래서 보통 목업이나 뭐 프로토 이렇게 해서 아마 2단계는 프로토일 텐데 실제 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성능이 잘 나오는지 이제 테스트까지 해서 검증을 진행을 해요. 다음에 설계가 다 픽스되고 생산이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장에 내기 위한 양산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일반적인 어떤 제품 개발하는 단계 중에서 특히 기구 관련된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품 개발 단계는 훨씬 크고 복잡해요. 요즘에 이 PLM이란 걸로 많이 적용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PLM은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에서 어떤 제품의 그런 생애 주기를 관리한다 해서 처음에 쭉 단계별로 이렇게 큰 단계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리퀘어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컨셉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실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개발에서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을 테스트, 밸리데이션 한 다음에 생산 그리고 이 전 과정을 이제 어떤 PLM 액티비티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생산 이후에도 어떤 서포트 같은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한글로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품이 만들어지려면 제품 기획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컨셉 디자인, 상태 디자인, 제품 검증, 생산 그리고 어떤 생산 이후에 양산에 대한 관리, 뭐 고객 지원, 그리고 뭐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회사마다 아니면 산업마다 달라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제조업, 자동차 분야에서는 얼추 이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계에 맞춰서 각 엔지니어링들이 뭐 기계과 출신도 기계공학도 있고 전자공학도 있고 뭐 다양한 산업공학 같은 경우는 이 PLM 쪽을 하게 되고 각 공학에서 자기 펑션에 맞게끔 인볼브 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걸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방금 보여드린 단계 중에서 이제 기구 개발과 관련된 단계만 좀 뽑아오면은 이 컨셉 디자인 단계, 상세 디자인 단계, 제품 검증 단계가 좀 주로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존의 제품 개발 과정이라고 하면 해석이 적용되기 전 이전에 이제 적용됐던 방식인데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순서인데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리디자인을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해요. 그때 이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바꾼 뒤에 다시 샘플을 만들고 다시 테스트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제품 제작이나 비용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고 최종 검증이 다 돼야 테스트가 완료가 돼야 그 다음에 제품 설계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은 어떤 장점이 생기는가 보면 이 앞에서 반복돼서 테스트하고 리디자인 단계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보시면 Virtual Prototype, 뭐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매번 디자인 바뀔 때마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디자인했다면 바로 테스트가 통과하겠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해석을 미리 해보면
이렇게 디자인 변경했을 때 원하는 성능이 나오는지, 뭐 테스트는 패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알 수 있고, 그리고 디자인 변경 범위도 굉장히 다양한 걸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샘플을 만드는 거는 제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석은 사실 시간만 더 들어가지 큰 제약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을 바꿔가면서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으로 패스가 된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완료되는 디자인으로 가게 되고요. 아무래도 반복적인 샘플 제작이나 테스트 시간이 많이 줄기 때문에 시간하고 비용이 줄게 돼요. 그리고 이 테스트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체 제품을 개발하는 시간도 상당히 줄게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게 반복하는 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 전체 개발 시간이 좀 늘어지게 되는데 이 시뮬레이션이 들어가면서 요게 좀 단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프론트 로딩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X축은 디벨롭먼트 타임이고 세로축은 리소스예요. 그래서 제품이 개발하는 이 단계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검은색이 원래 기존의 제품 개발 과정이에요. 시뮬레이션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개발 과정에서는 이 뒤쪽에서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해진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해석을 많이 활용하면 앞 단계에서 액티비티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 들어가는 액티비티 리소스 자체는 그 기존 방식보다는 더 낮아져요. 그래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미리 액티비티를 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면적에 보면 어떻게 보면 총 비용일 텐데, 비용이 이 기존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이 좀 더 줄어들고 이 전체적인 시간 자체도 기존엔 여기서 끝나던 게 이제 프론트 로딩이 잘 되면 좀 더 일찍 끝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건 좀 다르게 표현된 사진이고요. 앞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제작해서 실험하고 페일 되면 또 반복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CA가 적용이 되면 이제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CA로 검증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반복하는 과정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시간 단축과 비용이 절감된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해석 툴이나 여러 가지 업체에서 이런 개념을 많이 소개를 하고 실제로도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활용된다.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프론트 로딩이란 개념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CA를 활용하면 좀 앞쪽에 로딩이 되지만 그 로딩에 들어간 리소스 자체는 좀 낮아지면서 총 비용도 줄어들고 개발 기간도 단축된다. 이 개념 알아두시면 좋고요. 보통 저기 엔지니어링 단계는 이렇게 순서대로 돼요. 리퀘어먼트, 디자인, 뭐 설계하고 베리피케이션 생산되고 이게 단계별로 되는데, 코커런트 엔지니어링은 이게 이제 다 겹쳐져서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미리 할 수 있는 거를 오버랩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끔 이런 엔지니어링 개념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럴 때 CA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디서 적용되냐, 어떻게 적용되냐,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앞에 좀 설명 길었는데, 그래서 협소한 개념으로 보면 해석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액티비티는 요 디자인 단계랑 요 테스트랑 밸리데이션 단계예요. 그래서 설계한 그 디자인이나 컨셉을 실제로 픽스하기 위해서 해석을 많이 여기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하기 전에 그 테스트 스펙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보고, 테스트에서 만약에 페일이 났다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지도 CA가 많이 활용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CA가 활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특히나 이제 더 이상 뭐 상세 설계가 되지 않아도 처음에 아예 컨셉 단계에서부터도 CA를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생산 준비를 준비하는 과정, 생산 장비를 셋업하는 과정에서도 CA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 마지막에 이미 양산이 된 이후에도 어떤 필드에서 이슈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원가 절감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CA가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액티비티들을 좀 더 예시로 다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CA가 어떻게 활용되냐, 처음에 이 제품 기획이랑 컨셉 디자인 단계에서는 아주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큰 사이즈, 그리고 재질, 성능도
해석으로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컨셉을 여기서 한번 검증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부품 두 개를 조립할 때 이거를 볼트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스냅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그냥 본드 같은 걸로 본딩을 할 건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컨셉을 이런 컨셉 디자인 단계에서 해석을 통해서도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 제품 기획 단계에서도 어떤 경쟁사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품질을 높일 건지 어느 부분에 원가 절감을 할 건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경쟁사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경쟁사의 그런 설계를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역으로 엔지니어링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때 CA도 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세 디자인 단계에서는 아까 액티비티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상세 구체적인 사이즈, 재질 등이 다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기본적인 성능을 다 검증합니다. 어떤 기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강도랑 내구성 같은 설계를 검증하게 되는데, 보통은 테스트 조건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리ኳ어먼트에 맞게끔 해석을 돌리고 패스가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중간 설계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 CA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나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때때로 최적화 설계도 CA를 활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들이 상세 디자인 단계에서 CA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생산 쪽으로 가면 실제 샘플이 아니라 생산 장비를 통해서 양산을 해서 샘플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해석으로 검증을 해요. 그래서 좀 루틴하게 많이 하는 생산 방식이라면은 하진 않지만, 뭐 새롭게 장비가 바뀌었다거나 새롭게 생산 방식이 바뀌었다면 CA를 이용해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장비를 도입할 때 어떻게 보면 장비의 스펙을 정해야 돼요. 뭐 이거 누른 다음에 어떤 힘으로 누를 건지, 장비의 어떤 지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장비의 어떤 컨셉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 어떤 숫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때 해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생산되고 난 뒤에 저희가 적재를 하고 그리고 운송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이런 이슈들을 해석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양산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사용하는데 어떤 품질 이슈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을 하고, 또한 저희 양산하다가 어떤 제너레이션이 바뀌게 되잖아요. 저희 자동차도 보면 페이스리프트해서 계속 새로운 버전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원가 절감을 하게 돼요. 이럴 때 원가 절감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실제 만들어서 테스트도 해보지만 그 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서 해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아마 해석 활용하는 건 정말 회사 기술 수준이나 아니면 산업군마다 정말 다를 텐데, 대략적으로 제가 경험한 내용에서는 이 정도에서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외에서도 굉장히 많을 테니까 해석을 알면 어디에 활용되는구나 이런 거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제품 개발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프론트 로딩이 뭔지,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이 뭔지 개념 소개 잠깐 드렸고, 실제로 CA가 어느 단계에서 적용이 되고 활용 범위는 어떤지 여러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석은 뭐 어떤 이유로 시작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활용도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이 해석자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설계자도 해석을 하고 생산하시는 분들도 해석을 하고,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진로 고민하실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 궁금한 거나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